헌법재판소가 모레입니다. 목요일 13일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겠다. 이렇게 공지했습니다. 호 대변인. 네. 헌법재판소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자 얘기입니다만 통상적으로 연달아서 이틀 연속 선고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 점을 보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금요일에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은데 대통령의 석방이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줬다고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결정들의 제일 문제라고 제가 느끼는 것은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마치 럭비공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은 갑자기 이런 결정이 나오고요. 또 이렇게 바뀌면은 또 갑자기 어떤 고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바뀝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법의 정신, 법의 원칙에 따라서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는 것이죠. 제일 많이 우리 국민들이 지난 2달 동안 헌재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이 왜 제일 급한 한덕수 총리부터 빨리 선고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그냥 이유도 없이 계속 늦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선고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니까 또 갑자기 늦췄습니다. 그러면서 법에 못하게 돼 있는 수사와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다른 국무위원들, 한덕수 총리도 아니고 다른 국무위원들의 검찰 조서를 받아달라라는 국회 측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네. 또 이게 언제일지 모르게 늦춰졌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감사원장이나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그동안 얘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오늘 오전에 이 속보가 갑자기 나온 것입니다. 네. 이 속보를 접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건 갑자기 뭐지?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그동안 관심도 없는 것처럼 했었고 그리고 2달 만에야 처음 변론 딱 1시간 하고 끝냈던 최재해 감사원장 것을 갑자기 선고한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어떤 그 논의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저는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12월 5일에 탄핵 소출했습니다. 감사원장을. 예. 바로 그 온 국민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었던 비상경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런데 탄핵 이유가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감사원장이 어디 감히 문재인 정부를 자꾸 감사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 직전에는 사드와 관련된 기밀 정보가 중국 측과 우리 시민단체에 미리 흘러 들어갔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되니까 그때 갑자기 감사원장을 탄핵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국가의 중대 사안을 그렇게 중요한 때 감사원장을 탄핵했는데 탄핵 소추했는데 몇 달을 지금 뭉개다가 딱 한 번 변론하고 이런 시기에 갑자기 선고한다고 하니까 일련의 과정들 모두가 헌재에 대해서 자꾸만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호 대변인께서 오늘 저희 토론에 화두를 던져주셨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지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올 거다라는 전망도 야권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는 와중에 돌연 잠시 우리의 관심에서 잊혀졌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를 한 거예요. 돌연. 그 내막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파면 여부 모레 선고되면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에 선고되는 겁니다. 그동안 감사원장 사건은 단 한 번만 변론이 열렸고요. 그것도 3시간만 하고 종결됐습니다. 검사 3명 사건은요. 변론이 2번 열렸습니다만 첫 번째 변론은 정말 황당하게도 소출을 한 국회 측이 변호사를 못 구해가지고 3분 만에 끝났었습니다. 국회가 탄핵해놓고 방치라는 거죠. 감사원장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이러한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진 사퇴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그럴 생각 없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제 자신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은 독립성을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이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재랑 변호사님. 사실상 한 번씩만 변론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쟁점이 간단하고 심플하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선고를 하지 않다가 대통령 선고 전에 갑자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서 선고하겠다. 그 이유는 뭐라고 부족하십니까? 사실 정치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헌재가 사건의 선고 날짜를 조율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무런 선고도 안 했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있나? 혹시 구속 취소가 사건 전체를 뒤집나?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핑계김에 이거를 선고를 이번 주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헌재가 이 일을 하고 그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닌가. 통상 일주일에 2번 선고기일을 잡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선고를 같이 할 거면 같은 날짜로 잡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있던 그 사건을 꺼내가지고 하는 것이다.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도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도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의심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건은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의 사건보다 뒤에 끝났어요. 검사 네. 탄핵은 뒤에 끝났는데 갖고 있다가 먼저 선고를 해요. 이거는 그냥 관심거리도 아니었던 거를 땡기는 거는 정치적인 부담이 덜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럼 반대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거는 왜 날짜도 안 잡죠? 지금 날짜상으로도 선입선출 개념에 의하면 저 사건들보다 먼저 끝났기 때문에 먼저 이번 주에 같이 선고할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나 헌재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기각이 돼가지고 돌아왔을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권을 한덕수 총리가 갖게 됩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는 그거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보다도 더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탄핵 소추가 됐다가 기각돼서 돌아온 사람을 다시 탄핵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마은혁 재판관을 투입하는 게 카드가 아예 날아가겠다 이런 고려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헌재에서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 넣어라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니까 헌재의 기관 논리, 민주당의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조합이 된 일정이 이런 게 아닌가. 네.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사건을 안 잡는 거는 그런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이 사건은 지금 이 일작에 잡혔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도 더 넘어갈 걸로 저는 예상하고 한 3월 말까지도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언제까지요? 합니다. 3월 말까지는 3월 봐야 말까지 넘어갈 수 있다? 네.